한국 현무 -6 위력 검증 확인. 핵무기 탄두 기술 50노트 확보. 한국이 최초 현무 -5 핵투발 발사체 입증. 중국이 진심으로 긴장하는 현무 -6 가능성.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군의 날 처음 공개한 현무 -5 미사일이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전술에게는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래식 탄두로는 최고 수준이지만 핵무기와는 위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무 -5위 탄두는 재래식 탄두 중에서 최상위급일 것이라며 우리의 대형 관통폭탄, 과 같은 재래식 탄두 범주에 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몸는 지하 깊숙한 곳의 단단한 벙커나 터널 안의 적 대량살상무기에 접근해 파괴하는 어렵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무기체계입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현무 -5위 탄두를 전술핵이나 저위력 핵탄두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며 매우 큰 재래식 폭발력을 갖고 있지만 전술핵과 같은 폭발 효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위력이 적은 핵탄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재래식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 -5는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장착된 원통형 발사관 형태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국군 관계자는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현무 -5는 탄두 중량이 AT에 달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통상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이 1T 수준인데 비해 현무 -5는 탄두 중량이 8배에 달해 재래식 무기로는 최강급 파괴력을 지녔으며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현무 -5를 탄두 중량이 AT에 달해 전술핵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이라며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현무 -5를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을 기형 달구지라고 조롱하며 크기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우리 방사포 1대의 투발 능력은 재래식 탄두의 폭약량으로 환산하면 900T의 폭발력과 맞먹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탄두의 중량을 늘려도 전술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현무 -5의 폭발력이 전술핵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진단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표준 핵무기는 대략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사용한 10에서 20노트 정도의 위력이라며 AT인 현무 -5는 훨씬 위력이 작아 폭발력은 핵무기보다 1000배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술핵에 비해 현무 -5의 폭발력은 훨씬 적다면서 폭발력을 논할 때는 그 효과가 미치는 거리를 기준으로 보는데 현무 -5의 폭발력이 전술핵 무기의 약 1000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하면 그 영향 반경은 핵무기보다 8에서 10배 작은 범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무 -5가 전술핵에 버금간다는 표현은 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도 최첨단의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라 할지라도 핵무기와는 여전히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 지하시설의 군사자원 보관 출입구 파괴에 효과적. 전문가들은 현무 -5가 실전에선 북한의 주요 군사자원을 보관한 지하시설 등을 파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현무 -5는 대부분의 지하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하 80에서 100m 깊이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출입구는 폐쇄할 수는 있어도 지하시설 전체를 파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말 깊은 지하시설은 재래식 정밀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핵무기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깊은 지하 벙커는 북한에 많지 않을 것이며 많아야 5에서 10개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을 보관하는 지하시설을 파괴하려 할 때 현무-5는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현무-5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은 무기고로 의심되는 지하 터널 입구 몇 곳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등 주요 군사자원을 수많은 지하 터널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하 벙커 자체를 파괴하지 못하더라도 출입구를 파괴해 무력화하는 데 현무-5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실제 전쟁 상황에서 현무-5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이 저장된 지하시설을 노릴 것이라며 관건은 이런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역량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문제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이 저장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성과 기타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는 지하시설망이 광범위하게 구축돼 있다면서 모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목표물을 노릴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중요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휘 통제, 정보 자산, 발사 시스템 등 주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정찰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따라서 현무-5 같은 무기체계를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효과적인 목표물 조준에 필요한 정보 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2. 방산 기대주, 휴니드, 해외 SI-파이, 결속 강화. 국내 주요 방산업체 중 하나인 휴니드 테크놀러지스, 휴니드가 해외 SI, 전략적 투자자, 파이, 재무적 투자자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전, 중동전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잉사양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단순 투자로 참여한 알리안츠, 얼라이언즈 역시 지분을 늘리면서 휴니드의 미래에 베팅하는 모양새다. 휴니드는 공군 전력에 집중된 마케팅을 육군 전력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휴니드는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자사의 주력 방산체계에 대해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보잉사와 209억 원가량의 항공전자장비 공급 계약건을 맺은 데 이어 최근에도 기종을 밝히기 힘든 선단 전투기 관련 공급건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휴니드는 1968년 12월 11일 대영전자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돼 1973년 방산업체로 지정된 회사다. 1991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고 2000년 휴니드 테크놀러지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국내 방산업체의 1세대다. 전술통신용 무전기, 특수장비, 지휘통제체계, 무기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항공전기, 전자장비, 와이어 하네스 등을 제조 공급하는 등 SW와 HW 양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보잉사는 휴니드의 주주로 사업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 올 반기 말 휴니드의 보통주 165만 주가량을 보유한 2대주주다. 지분율은 11.69%다. 김유진 휴니드 회장에 이어 장기간 2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잉사가 장기적인 협업을 위해 드물게 지분 투자한 사례로 국제적으로 무선 전송 장비 체계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에 휴니드가 보잉사에 납품한 항공전자장비는 AESA 능동영위 쌍배열 레이더 장비로 추정된다. AESA 레이더는 적항공기와 지상,
해상에서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유도탄 유도 기능을 보유한 최첨단 전투기 탑재 사격 통제 다기능 레이더의 일종이다. 휴니드는 보잉사가 기종별로 발주를 내는 입찰에 참여해 해당 장비의 수주를 따내는 방식으로 관련 매출을 올린다. 이번에 수주에 성공한 기종은 F-15EX 이글-2다. 보잉의 자회사인 맥도넬 더글라스의 전천후 기종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서 파생된 다목적 타격 전투기다.